항상성 유지 나옵니다.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들 말하겠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측면에서 누구와 함께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와 함께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성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크게 체온 조절, 그리고 혈당량 조절, 그리고 체액의 농도 조절, 이 세 가지 측면을 이제 그래프 분석과 관련 있는 여러 호르몬들의 기능들을 가지고서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거의 호르몬 파트를 많이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호르몬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디서 각각들이 분비가 되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근데 전반적으로 호르몬의 기능은 첫 번째. 자, 호르몬의 특징 먼저 설명할 거야. 얘네들은 어디서 만들어져? 구분을 잘해야 돼. 외분비샘과 내분비샘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내분비샘에서 합성이 돼. 어디가 아니야? 외분비샘이 아니야. 그럼 선생님, 외분비샘은 어떻게 생겼어요? 무엇을 외분비샘이라고 하고 무엇을 내분비샘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외분비샘은 우리 몸 바깥 공간으로 뭔가를 분비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특정 분비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 내부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여기 있는 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들이 여기서 만들어낸 물질들을 여기 안에 모아줬다가 그지? 모아줬다가 필요한 시기 때쯤 이렇게 쫙 분비를 시킨 거야. 바깥 공간으로. 이 바깥 공간이 어디가 되기도 하고 위가 되기도 하고 장이 되기도 하고 그지? 또는 침샘, 땀, 그지? 눈물, 우리 몸 바깥 공간으로 분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우리는 분비관이라고 표현해. 분비관이 있고 이 분비관을 따라 분비관 바깥 공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침, 땀, 소화, 눈물, 그지? 이런 것들은 다 외분비샘이야. 근데 침, 땀, 눈물, 소화, 샘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내분비샘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합성되어서 그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동해간다? 두 번째, 혈액을 통해서 이동해가. 혈액. 모세혈관. 혈관을 따라서 이동되어 가다가 이제 혈관을 따라서 이동되어 가다가 어디 가서만 기능 수행하면 공통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가다 보면 이제 여기라고 하는 이 내분비샘 A가 있고 또 다른 내분비샘 B가 있겠지. 네, B라는 내분비샘, A라는 내분비샘 각각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여기에 실려질 거고 여기 호르몬들이 각각 실려질 거야. 네, 이렇게. 그래서 공통으로 모세혈관을 따라서 여러 호르몬들이 흘러가다가 걔네들이 자 공통적인 곳에 흘러가고 있었었는데 표적 기관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기관에 가서 그 호르몬이 다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저 동그란 호르몬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이 표적 기관에 가서만 얘는 입체 구조가 안 맞으니까 얘는 기능 못해요. 안에 못 들어가. 그지? 그래서 B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 표적기관 가의 표적기관이 아니야. 기능 못해. 왜? 가는 동글동글한 모양의 수용체만 가지고 있어서 동그란 모양의 저 안에만 들어가서 기능이 수행되는 거겠지. 가에서. 됐죠? 그래서 표적기관에 가서만 기능을 수행하더라. 기질 특이성이 있더라. 우리 효소의 기질 특이성 배웠던 것처럼 입체 구조가 딱 맞는 곳 가서만 기능을 수행하더라라고 하여 이걸 다른 말로 기관 특이성을 갖고 있다. 그지? 표적 기관에 가서만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능 수행. 그래서 기관 특이성이 있다. 라고 기억해두세요.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시기 때쯤 필요한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잠깐 쫙 나와줘. 그래서 굉장히 미량으로 기능을 수행해. 오케이? 미령으로 기능 수행되는데 딱 자기가 행해줘야 할 역할만큼이 다 수행이 됐어. 그지? 행해줘야 될 역할만큼이 다 수행이 됐다라고 하면 야, 너 이제 그만 나와. 오케이? 근데 그게 조절이 되지 못하면 과다증이나 그지? 부족증이 생겨. 부족증은 다른 말로 결핍증. 그죠? 과다증이나 또는 결핍증이 결게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것처럼 자, 당뇨병이 인슐린의 부족증, 인슐린 결핍증이잖아요. 우리 1형 당뇨랑 2형 당뇨 배웠죠?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 그지?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이제도 만들어져. 근데 이제도 만들어진 인슐린이 표적기관인 간에 가서 인식이 안 되는 거지. 그게 2형 당뇨였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면 결핍증, 또 조절되지 못하고 계속 나오면 과다증 걸리는 거야. 자, 그래서 특정 호르몬들 각각들은 이제 필요한 시기만 쫙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됩니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되먹임 작용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되먹임 작용 중에 음성 되먹임 작용하고 양성 되먹임 작용이 있어. 음성 되먹임 조절 또는 양성 되먹임 조절.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호르몬의 특징으로 두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야. 됐죠? 그래서 특정 분비 조절. 제대로 된 조절의 개념은 얘가 조절입니다. 근데 얘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조절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면 애매해요. 무조건 더 나가거든, 양성은. 자,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 호르몬들의 특징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책에는 안 나가는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번째.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호르몬의 특성 중에서 자, 어디 안에서 척추동물 내에서는 척추동물 내에서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자, 척추동물 내에 종특이성이 없다. 종특이성이 없다는 표현은 뭐냐? 종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종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닭이면 닭, 소면 소, 개면 개, 돼지면 돼지. 딱 특정 너는 개야, 너는 소야. 소인은 소에 해당하는 호르몬만, 개는 개에 해당하는 호르몬만 작동해야지 그렇지 않더라고. 닭의 인슐린의 일부를 빼서 소한테 주사를 했어. 근데 소에 가서도 동일하게 기능들이 수행되더라. 오케이? 이런 게 종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요. 자, 종특성이 없다라고 표현도 하고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을 뭐라고 하냐? 우리 몸에 내 몸의 것이 아닌 게 들어오잖아. 내 것이 아닌 뭔가가 들어오면 그거 우리는 병원체라고 인식해. 병원체라고 인식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원인 물질, 안티바디라고 해서 원인 물질 항원이라고 표시하거든. 그래서 척추동물 내에서 종특성이 없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뭐라고? 척추동물 내에서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같은 척추동물 내에서 돼지 거가 소에 가서도 내 몸의 것이 아닌 거였는데 너 저리 가! 라고 하지 않고 소의 몸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닭의 인슐린이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게 호르몬의 전체적인 특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런 호르몬들이 각각 여러 개가 내분비샘 각각에서 만들어져서 각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오늘의 주초점은 이렇게 체온 조절과 혈당 조절과 체액의 농도 조절까지 각각의 호르몬들이 저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과 함께 어떻게 조절되는지 측면까지를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내분비샘들과 그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내분비샘들의 위치가 어디 있고 각각들에서 어떠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지 전반적인 호르몬의 특성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죠? 저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여기 살짝만.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158쪽 아래쪽에 있는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을 설명하기 전에 그지? 150 거기 9쪽 보니까 자, 당연히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비교하는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신경계는 뉴런이라는 세포에서 뭔가 만들어져서 시냅스 전달을 해서 화학물질을 분비하면 원래의 분홍 상태로 또 되돌아가줘야 또 다른 정보를 또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지? 뭔가 자극의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호르몬보다 더 빨라. 신호를 주면 빨리 먼지를 시켜줘야 돼. 그죠? 신경계는. 근데 호르몬은 그 내분비계 세포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만들어 호르몬을 만들어 혈관을 통해 분비가 돼. 가서 표적기관에 가서 기능을 수행해. 표적기관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역할이 나타나. 그게 또 상부에 보고돼. 그래서 천천히 조절이 돼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신경계보다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특성을 갖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런은 훨씬 더 빠르고요. 자, 그럼 158쪽에 있는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사람의 내분비계 그들에서 만드는 각각의 호르몬들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내분비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중추신경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약간 눈이 여기가 들어갈 자리고, 그죠? 약간 푹 들어가 있었던 여기 위치가 중간에였었잖아요, 여기가. 중간에 사이에 이쪽 중학교 때는 여기를 뭐라고 배웠어? 간뇌라고 배웠어. 그지? 근데 간뇌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여러분은 사이뇌라고 배울 거라고, 사이뇌. 그지? 그래서 사이뇌가 있고, 사이뇌 여기가 시상, 이쪽이 시상 하부야. 오케이. 둘 다 사이뇌에 해당하는 부분, 중학교 때 배웠던 간뇌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오케이. 근데 거기에 시상 하부에서도 여러 호르몬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주로 시상하부에서 만들어낸 호르몬보다 시상하부 아래쪽에 붙어있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어. 그지? 여기 밑에 이렇게 약간 달려있는 얘가 뇌하수체예요. 들어본 적 있죠? 뇌하수체? 그죠? 뇌하수체에서 많은 자극 호르몬을 만들었었습니다. 오케이. 뇌하수체도 뭐가 있고,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어요. 후엽에서 만들어낸 호르몬과 전엽에서 만들어낸 호르몬이 좀 달라요. 전엽은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쪽이 이마박 쪽이잖아. 그래서 전두엽 쪽과 가까운 앞덩어리들을 전엽, 뒷덩어리들을 후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 쪽이 있고 후엽 쪽이 있는데, 뇌하수체 전엽 후엽보다 조금 더 상부, 그러니까 뇌하수체도 조절을 받는 거야. 누구의 조절을? 시상하부에. 그러니까 어떤 큰 그룹이 있어. 그룹의 사장이, 그지? 사장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다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죠. 사장보다 작은 거야. 사장은 거의 아들이잖아. 사장보다 작은 아빠. 그지? 회장. 그지? 회장 직위에 해당하는 게 거의 시상하부야. 오케이?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이 뇌하수체의 전엽을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들을 만드는데, 그 호르몬은 뒤에 방출 호르몬이라는 이름들이 좀 붙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방출자가 붙어 있으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낸 호르몬. 자극이라고 하는 멘트가 들어있으면 뇌하수체에서 만들어낸 호르몬이야. 외울 거.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봐볼게. 일단 내분비세 위치를 먼저 보고, 뇌하수체 전엽 후엽 있고요. 목 쪽으로 내려오면 갑상샘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둘 다 있죠. 그래서 갑상샘 있고요. 갑상샘 선 같은 개념입니다. 오케이. 근데 조금 더 내려오니까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어요. 이자, 다른 말로 최장, 그죠? 이자. 그리고 이자로 내려오게 되면, 이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해서 누가 있어? 부신이 있어, 부신. 자,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콩팥에 모자 씌우는 것처럼 생긴 거. 그래서 부속신장이다라고 해서 붕신 아니고 부신인데요. 부신에 중학교 때는 부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는데, 이제는 부신에 겉부분이 있고 속부분이 있어요. 겉질에서 분비된 호르몬과 속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달라요. 이렇게 두 종류를 배웁니다. 그래서 부신의 겉질,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부신의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나눠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남성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어디 있겠어요? 정소랑 난소가 있겠죠. 정소, 난소는 조금 이쪽에다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정소, 난소. 정소, 그죠? 정소, 난소는, 그죠? 난소는 이런 식으로 자궁, 나팔관, 이쪽이 난소, 이렇게, 그죠? 두 개의 난소와 두 개의 정소에서 각각 여성, 남성 호르몬을 만들죠. 자, 그럼 봐봐. 정소하고 난소에서 각각 여성, 남성 호르몬을 만들겠지. 남성 호르몬 이름 뭐야? 테스토스테론, 그죠? 여성 호르몬 뭐야? 에스트로겐, 그죠? 에스트로겐 말고 프로게스테론도 있어, 그죠? 거기다 적어줘. 프로게스테론. 난소에서 분비된 여성 호르몬에 프로게스테론도 있다. 임신 유지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그죠? 에스트로겐은 2차 성징과, 그지? 난자가 성숙돼서 촉진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 그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난소에서 분비된 호르몬.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 근데 그 정소하고 난소에서 나오는 그 각각의 성호르몬들이 갑자기 자의식이 있어서 갑자기 정소에서 자체적으로 찍, 난소에서 쫙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누구의 자극을 받아? 당연히 상부의 자극을 받는 거야. 뇌하수체 전엽에서 굉장히 많은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 그래서 그 자극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생식선들을 자극하니까, 아, 나보고 지금 남성 호르몬 만들라는 거구나. 아, 나보고 지금 여성 호르몬 만들라는 거구나. 해서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뇌하수체에서부터.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 많은 자극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 많은 자극 호르몬들 중에 자극이니까 스티뮬레이트, 그죠? S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였냐? 자, 일단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선, 샘 똑같아요. 얘를 줄여서 TSH라고 합니다. 약자로 많이 나오더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만들어지고요. 야, 갑상샘아, 니 이래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누구였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여러분 책에는 얘는 안 나와 있더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ACTH, ACTH. 부신 겉질아, 이제 네 거 호르몬 만들어야 될 때야 라고 할 때, 부신 겉질아, 네 거 호르몬 만들어줘 라고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야. 뇌하수체 전염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자, 또 누구 있냐? 생식성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생식성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여 FSH라고 두 종류 있어. FSH, FSH, LH. 오케이. 자, 여러분 책에는 생선 자극 호르몬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두 종류가 있고 얘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FSH는 여포 자극 호르몬, LH는 황체 형성 자극 호르몬이에요. 황체 형성 자극 호르몬. 이렇게. 자,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야, 너네 지금 갑상샘에서 호르몬 만들어야 돼. 야, 생식선에서 호르몬 만들어야 돼. 야, 부신 겉질아, 네 거 호르몬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도록 자극시켜준 호르몬입니다.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자극자가 들어가면 가장 상부인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봤고요. 그리고 사람 성장 호르몬에서 나와있죠. 우리 책에 위에 보니까 얘네 자극 호르몬뿐만 아니라 모두 있더라. 사람 성장 자극 호르몬.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호르몬 중에 누가 있냐면 생장 호르몬 있었어. 기억나요? 생장 호르몬. 그죠? 그로스 호르몬. 자,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개정 교육과정으로 되면서 생자를, 그지? 생명과학에서 생자를 대부분 성자로만 바꿨어. 우리 생장과 발생을 성장과 발생으로 좀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기능은 똑같아요. 뼈나 근육세포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서, 그죠? 뼈 근육에 이제 세포 수가 늘어나서 개체가 성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 맞습니다. 그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 호르몬이에요.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생장 호르몬이에요. GH.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싹 다 설명해드렸고요. 이제 호흡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여러분이 체계 농도 조절할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호르몬이 있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ADH가 있어요. 그리고 옥시크린 아니라 옥시토신. ADH, 옥시토신. 자, ADH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한글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요. 항이뇨 호르몬. 오줌으로 되는 걸 막아준다. 항이 안 튀니까 막는다고. 왜 막냐?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켜주기 위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콩팥을 통해 오줌이 소변이, 그지? 물이 많이 포함시켜서 버려집니다. 근데 우리 몸에 체계 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뇌 몸이 되게 짜. 물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 주인애가 물을 안 먹어주고 있어. 그지? 근데 그런 상태인데 물을 많이 소변에다 포함시켜서 버린다? 바보 같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경우는 물을 통해 이제 오줌을 통해 빠져나갈 뻔한 물을 맨 마지막 가져가서 야, 너 나가면 안 돼. 나 지금 필요하다고 하고서 물을 많이 더 재흡수할 수 있도록 해준 형태로 작동해주는 게 항이 호르몬이야.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그죠? ADH가 많이 나오면 수분 제흡수가, 물의 제흡수가 촉진되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은 자궁 주변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자궁근 수축 호르몬.
자궁 주변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아이가 출산될 때, 분만될 때 엄마 혼자만 교양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도 나름의 어떤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엄마도 막 배가 막 돌면서 막 주변에 막 자궁 주변의 근육의 수축 강도가 점점점 세지면서 쥐어 짜듯이 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점점점 자궁 주변의 근육을 더 수축 강도를 세게 해줘서 아이가 분만돼야 되니까 옥시토신의 경우 후엽에서 나온 건데 자궁근 수축 호르몬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의 분비 조절의 개념은 너무 특이한 케이스에 옥시토신의 경우는 알아두면 좋아. 양성 피드백, 양성 되먹임 조절로 조절되는 거야. 먼저 되먹임 조절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되먹임이 자 원인이 그러니까 결과가 원인에게 보고돼서 결과가 원인에게 보고돼요. 원인에게 보고돼요. 전체적인 흐름이 조절되는 것. 그게 되먹임 조절이야. 우리 뭐 선생님들이 야 너 이렇게 뭐 단어 많이 틀렸더라. 야 너 다시 외우고 가. 피드백 받고 가. 하는 것처럼 되먹임을 말 그대로 피드백 조절이라고 해요. 피드백. 오케이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인데 양성 되먹임이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상부가 있어. A가 있고 A에 의해서 B가 나와. B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C가 나왔어. C라는 결과값이 가장 상부에 보고돼. 오케이? 그러면 내 C가 지금 10개만큼 나왔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보고 되면 야 10개 갖고 택도 없어. 너 100 나와. 그래서 더 많이 나오도록 더 많이 자극되도록 해서 100이 나왔어. 저 100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야 100 택도 없거든? 만 나와. 많이 나왔어요. 저 어떻게 할까? 야 택도 없어. 너 지금 10만 개 나와. 야 택도 없어. 100만 개 나와. 억개 나와. 이런 식으로 점점 점집적으로 더 계속 나오도록 해주는 형태가 양성 되먹이면 그럼 얘는 조절이 아니지. 그냥 무한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옥시토신이라는 자신의 기능에 알맞아. 왜? 자궁 주변의 근육을 점점 더 세게 쥐어짜서 아이가 출산되어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특정 호르몬, 그러니까 대부분의 호르몬은 양성 피드백 조절을 받지 않아요. 반대로 음성이야. 내가 이만큼의 수치가 나왔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너무 많이 나와서 그만 나와. 나 이만큼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부족하니까 더 나와. 이렇게 설정 온도가 있고 그 설정 온도만큼 오버가 되면 그만 나오게 설정 온도보다 부족하면 플레이가 되도록 이게 제대로 된 조절인데 얘는 조절의 개념이 아니지. 오케이? 그냥 무한정 계속 나와. 이런 식이야.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의 몇 가지 호르몬들만 그래. 특히 어떤 거? 옥시토신이 특히 그렇더라. 몇 가지 알아두면 좋아. 양성 피드백, 양성 되먹임 조절은. 그래서 아이가 출산이 되면 어차피 엄마 몸에 그 세포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출산되면서. 그래서 그 옥시토신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 세포 덩어리들이 어차피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분만이 돼버리면. 됐죠? 그래서 양성 피드백 형태들은 옥시토신은 이러이러한 형태들로 가더라. 대부분 호르몬들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성 피드백 조절. 일단 타이록신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음성 피드백 한 번 다시 설명해줄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음성 피드백이. 자 그래서 뇌하주의 전엽과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종류들, 기능들 잡아드렸습니다. 머릿속에 외우고 가셔야 돼. 외워두셔야 돼. 외워두셔야 기본 내신 문제에서 맞는지 틀린지 고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갑상샘도 할게요. 갑상샘에서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거 세포 촉진 호르몬 티록신 기억납니까? 티록신 배우셨을 거예요. 티록신.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글자를 왠지 모르겠지만 글자를 펼쳐서 타이록신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어. 타이록신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티록신 걔 똑같은 아이야. 티록신. 먼저 말씀드리자면 티록신은 아이오딘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체내에 아이오딘을 먹었고 아이오딘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그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완성이 됩니다. 아이오딘이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오딘이 꼭 필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아이오딘이 부족되어서 먹어본 적이 없는 저기 아프리카 어디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저 아이오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이오딘이 없어서 티록신이 안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갑상샘 비대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시간 나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음성 피드백 조절하면서 같이. 오케이. 그러면 티록신, 타이록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지금 초반에 물질대사 하면서 배웠죠. 물질대사 중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이화사 이온충이 대표적으로 세포가 있었죠. 이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과 같은 그런 에너지원들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돈, 달러를 우리나라 돈인 우리나라 신사임당권으로 바꿔줘야 된댔잖아. 그러니까 세포에서는 ATP라는 화학적 분자로 바꿔줘야 된댔잖아. 그지? 세포에서는. 그래서 세포에서는 ATP라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서, 그지? 생명활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작용을 세포흡이라 써. 세포흡을 하면 할수록 열도 어느 정도 생기고. 따라서 예전에 중학교 때 교육과정에서는 추울 때 타이록신 분비를 좀 늘리게끔 해줘요 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어. 왜? 물질들을 하면 할수록 내 몸에서 좀 열이 생기니까. 그지? 선생님도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되게 추웠어. 그지? 수업하다 보니까 더워서 막 옷 벗고 막 그러잖아. 뭔가 말을 하고 뭔가 여러분이 집중해서 수학 문제나 뭐 과학 문제를 풀다 보면 막 열 생기잖아요. 머리를 막 굴렸기 때문에. 세포흡을 하면 할수록 열이 좀 생기니까 체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걸 해줘야 하기 때문에 타이록신은 모든 조직세포가 다 표적기관이야. 모든 조직세포가 다 표적기관이어서 표적기관에서 세포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주더라. 자, 그 다음 이제 갑상선 설명했고요. 내가 전역과 후엽 설명했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이자 설명할게요. 이자는 외분비관과 내분비샘 둘 다를 유일하게 같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장기입니다. 자, 이자에 외분비관이 있다고요? 네. 소화효소 만들어서 분비하잖아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효소를 만들어서 소장 쪽으로 분비하잖아요. 이자 간을 통해서. 그죠? 이자 간을 통해. 그지? 이쪽 간이라고 하는 건 특정 분비관이야. 소화간. 그죠? 그래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효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과학자들이 이자에 해당하는 세포 덩어리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자의 특정 세포 덩어리에서 혈당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물질을 만들어서 모세혈관으로 분비시킨다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거기 세포 덩어리들 그 덩치 부분 지역들을 동그랗게 표시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걸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알아냈어. 그래서 그 이자의 특정 부분을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해. 랑게르 한스 섬, 에어리어, 지역이라는 표시야. 이자에. 그래서 이 특정 세포 덩어리들 중 조금 더 많은 개수에 해당하는 게 자, 이게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제에서.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조금 더 많은 개수에 해당하는 주변 언저리나 이 많은 개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 여기 세포들을 우리 뭐라 했냐? 베타세포로 칭했어. 베타세포. 이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모세혈관을 따라 분비시키고 기능해주는 걸 확인해 봤더니 베타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혈당량이 낮아지도록 하더라고.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던 포도당을 간에 가서 글라이코젠이라는 다당류로 저장시켜주더라고. 누구 기능이야 지금?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 세 글자. 누구였어? 네, 인슐린이요. 인슐린. 그래서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만들어져. 오케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안쪽에 조그만한 개수를 가지고 있는 알파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을 봐봤더니 알파세포에서는 누가 만들어지더라? 글루카곤이 만들어지더라. 글루카곤은 필요시 혈당량을 높여주도록 작동하더라.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늘어나도록 작동하더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가나다라 순서에서 기억이 맨 앞에 있고, 그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외우니까 알파가 기억과 관계가 있구나 해서 글루카곤,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 외워버려. 얘를 외워놓으면, 그지? 나머지 남는 거 베타, 인슐린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혈당량을 높여주고 낮춰주는 형태로 작동하는 거 기억하시고 인슐린,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 어디였어? 표적세포, 표적기관. 모든 조직세포로 그죠? 기능들을 하지만 주로 여분의 포도당을 저장해줘야 될 때, 그지? 둘의 표적기관은 간이야. 그지? 간에 가서 혈액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 포도당들이 있어. 그럼 간에 가서 다당류 외로 저장하게 하게 되면 남게로 있었던 포도당이 당당당 저장이 돼. 그지? 다당류 이름이 뭐였어 얘? 이름 외워야 되는데 글라이코젠. 예, 글라이코젠. 중학교 때는 글리코젠으로 배웠던 거. 오케이.
그래서 글라이코젠의 합성이 늘어난다. 글라이코젠을 많이 합성한다라고 하면 혈당이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오케이. 반대로 저장됐던 글라이코젠을 분해하여 포도당이 되게 하는 거. 그럼 이건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야. 글라이코젠의 분해가 촉진된다. 왜요? 분해가 촉진된다. 그럼 혈당이 올라가는 거. 맞죠? 글라이코젠의 합성이 촉진된다.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 맞죠? 그리고 인슐린의 기능은 글라이코젠의 합성만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간에 가서 합성만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세포로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던 포도당이 많이 조직세포 속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촉진돼요. 그럼 조직세포 쪽으로 당이 흡수가 되면 혈당량이 낮아지겠지.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낮아질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로 정반대되게 작동합니다. 하나 혈당을 높여요. 하나 혈당을 낮춰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항상성이 굉장히 민감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는 하나는 다운, 정반대되게 작동하네요. 그걸 무슨 작용이라고 했었습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심장과 교감은 빨리 뛰게 하고 부교감은 천천히 이완될 수 있게끔 릴렉스 되게 했죠. 정반대되게 작동해줬어요. 그걸 무슨 작용이라 했었어요? 하나는 업시키고 하나는 다운시키는 두 가지가 표적기관은 하나인데 업시켜주는 거 하나, 다운시켜주는 거 하나 각각 있어서 업앤다운에 의해서 항상성이 민감하게 유지되는 거 기억, 희역, 기량작용. 오케이? 그래서 기량적으로 혈당량이 유지가 된다는 거. 정반대되는 두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민감하게 유지되는 거. 기량작용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됐죠? 오케이. 특정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아서 작동을 많이 했어. 그럼 그게 야 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만 나와. 해주는 건 그건 음성 피드백이고. 됐죠? 그리고 뭔가 큰 틀의 항상성에 대해서 그죠? 혈당량에 대해서 야 시켜주는 거 다운 시켜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서 항상성이 민감하게 유지되는 거 그건 기량적 조절.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인슐린 혼자는 혈당량을 낮아주게끔 해줘. 근데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주게끔 해주거든. 근데 우리 몸에 혈당량을 높여주게끔 해주는 호르몬이 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있어. 누구? 여기 부신. 부신의 겉질과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살짝 공간을 확보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자, 중학교 때 주로 인슐린 글루카곤에 대한 것만 머릿속에 인식을 하셨었다면 여러분이 이제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아드레날린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아드레날린. 예, 중학교 때 아드레날린으로 배우셨던 게 부신의 속질에서 분비되는 거고요. 중학교 때는 아드레날린으로 배웠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에피네프린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피네프린. 오케이? 에피네프린은 얘도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근데 혈당량 높여주고요. 얘의 표적기관도 똑같이 간이야.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은 글루카곤 친구야. 오케이? 표적기관도 간이야. 갑자기 왜 이런 거죠? 표적기관도 간이야. 오케이? 표적기관도 간. 그래서 표적기관 간에 가서 그죠? 혈당량을 높여주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오케이? 작동되고요.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또 어떤 것도 하냐면 혈당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순환, 심장박동 속도나 호흡 속도나 전반적인 우리 몸의 어떤 순환이 빨라질 수 있도록 혈압도 상승시키고 전체적인 순환이 빨라지도록 작동합니다.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상승되도록. 오케이? 그래서 뭔가 심정지 환자들에게 그죠? 우리 심폐소생술 접은 적 있을 거야. 심폐소생술은 물리적으로 어떤 힘으로 주지만 그러다가도 여전히 심장에 어떤 반응이 없어. 뭔가 뛰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제 몇 줄 촤 해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심장을 이제 심재세 동기로 살려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할 수는 없어요. 심장 박동 세동기는 이제 응급의학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 형태니까. 근데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지금 응급실에서 이렇게 처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꼭 항상 간호사에게 에피네프린 얼마 주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피네프린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해서라도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면서 야, 너 지금 심장 빨라져야 돼, 혈압 상승세야 돼, 전반적으로 뭔가의 순환이 빨라질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것들을 작동하는 게 에피네프린이에요. 오케이? 전반적인 순환이 빨라지고 혈당량도 증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거. 글루카곤, 징크. 됐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혈당량을 높여주게끔 해주는 거. 누구냐? 부신 속질에서 나왔던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책에는 부신 겉질에서 나온 호르몬이 안 써져 있어. 근데 간혹 가다가 내신에서, 왜냐면 애성교육 과정에서도 부신 속질, 겉질 하시면서 설명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신 겉질에서 나온 호르몬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여러분 공간에서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안 적어져 있지만 제가 여기다 천천히 적어볼게요. 부신 겉질에서는 주로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 선생님 나 스테로이드라고 좀 들어봤는데 그거 뭐예요? 네, 지용성 호르몬이에요. 지용성. 지용성 호르몬들, 콜레스테롤처럼 지용성 호르몬들이야. 지용성. 그래서 지용성 계열의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 부신의 겉질에서. 부신의 겉질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자, 그럼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 중에 이름이 뭐가 있냐? 자, 이름이 좀 길어요. 그리고 이름이 유사해서 마치 둘이 기량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량작용과 전혀 상관없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다른 말로 코티솔이라고도 해요. 코티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고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는데 둘 다가 포도당, 혈당량을 높이는데 둘 다 똑같이 기여하는 건 아니고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마치 기량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당량을 높여주는 것과 관련된 호르몬은 이입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혹시 여러분 실연의 아픔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아직 젊고, 그죠? 아직 연애를 뭐 개팍하게는 안 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저의 경험상, 그죠? 사랑이 아플 때가 언제냐? 나는 아직 ING 중인데, 네. 그 사람이 끝났대 라고 할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파요. 아파. 이제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쟤는 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왔을 때, 그죠? 이미 어느 정도 뭐 잠수를 탔다거나 헤어졌을 때, 그지? 이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나의 과거를 얘기해보면. 그러면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입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그 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일부러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될 만큼 그냥 입맛이 뚝 떨어지니까 밥이 안 땡기니까 막 입맛이 떨어지면 막 살이 쫙 빠지더라고. 자, 그럴 때 봐봐. 생물학적으로 주인내가 지금 밥을 안 넣어주고 있어.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 그지? 그러면 모든 세포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되게 많이 분비된 호르몬이 얘야, 코티솔. 주인내가 지금 포도당을 안 넣어주고 있어. 있는 포도당도, 저장됐던 포도당도 최대한 다 끌어서 쓴 거야. 근데 포도당 에너지원을 가장 많이 쓰는 게 포도당 형태인데, 그지? 세포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포도당 형태인데 주인내가 그 포도당을 안 넣어주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들기라도 해야 돼.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질들,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용성 지질들마저도 얘를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공급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단백질 지질들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화작용을 당화작용이라고 해. 알아도. 그래서 당화작용을 통해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야. 당질 코르티코이드. 지속된 스트레스를 받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단식한다고 해서 뭐 단식 농성 하잖아. 그럴 때 되게 많이 분비되는 상황의 호르몬이 코티솔일 거야. 그지? 주인내가 지금 포도당을 안 넣어주고 있고 탄수화물을 안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단백질 지질들을 포도당으로라도 바꿔서 공급해줘야 되니까
방사작용이에요. 그 결과 혈당량이 증가됩니다. 오늘의 수업의 포인트에서 선생님은 식음을 전폐한 적이 있다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 자,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 높여주는 호르몬 됐죠? 어떻게 단백질 지지들을 포도당으로라도 바꿔서 혈당량을 공급시켜주는 거 됐죠? 자, 이름은 비슷한데 코르티코이드로 근데 전혀 기량작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혈당량 조절과는 상관이 없는 알도스테론은 뭐냐? 얘는 우리 몸에서 수분량 조절, 삼투압 조절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압 조절과 관계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내느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우리 몸에 콩팥에서 무기염류 제우스, 콩팥에서 무기염류 제우스를 통해 무기염류를 제우스해서 용질의 농도를 높여주는 거야. 무기염류의 제우스를 촉진시켜서 삼투압을 높여줄 때, 체액의 농도를 높여줄 때 작동시켜주는 거야. 체액의 농도를 높여줄 때 작동돼. 오케이? 체액의 농도를 높여줄 때, 높이고자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구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다. 무기염류를 많이 제우스시켜서 됐죠? 그래서 자, 부신 겉질에서 나온 호르몬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얘기했어요. 자, 물론 저 부신 겉질은 자 누구의 자극을 받는다? 뇌하수체 전엽이 만들어낸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 겉질아 야 니래라 라고 명령을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요한 시기 때쯤 나오는 거야. 그지?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을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아 야 니래야 돼 라고 하니까 타이록신이 나오는 거야. 그지? 갑자기 갑상샘에서 자위식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타이록신 혼자 찍 나오진 않아. 절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자극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능하더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뇌하수체 전엽, 즉 사상직에 해당하는 뇌하수체 전엽이 많은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했어요 라는 것까지는 설명했어. 근데 그 사상도 누구의 자극을 받아? 회장의 푸시를 받아. 그치? 사장 혼자 자유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도 없어. 회장의 도움을 받고 회장의 명령을 받거든. 회장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간내, 사인의 시상하부야. 사인의 시상하부에서도 몇 가지 방출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인의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몇 가지 방출 호르몬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누가 있냐? TRH가 있습니다. TRH.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거기 적어져 있죠, 여러분 책에. 그지? 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야. 약자를 줄여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방출이 릴리스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R자가 붙어. 오케이? 그래서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시상하부에서 나와서 누구를? 뇌하수체를 자극하니까,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니까 뇌하수체 전엽이 뭘 만들어서? TSH를 만들어서 그래서 타이록신을 자극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순서대로 설명해볼게. 시상하부에서 누가 나와?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와. TRH가 만들어져서 나와. 그래서 이 TRH가 누구를 자극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누가 나와? TSH가 나와.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치? 그럼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어딜 자극해? 갑상선을 자극해. 그래서 갑상선이 자극되면 누가 나와? 타이록신이 나와서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고. 됐죠? 오케이? 이 결과야. 근데 물질 대사 촉진하는 정도가 내가 원했던 게 50%였어. 근데 지금 현재 10%밖에 아니래. 물질 대사율이. 그러면 이 10%밖에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결과값이 가장 상부에 보고된다. 시상하부에. 간내, 시상하부에, 사인에. 그럼 나 지금 10% 물질대사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택도 없어. 우리 원하는 목표치는 50이잖아. 좀 더 나와. 라고 시상하부가 TRH를 더 많이 분비시킬 거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을 더 많이 자극할 거고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더 많히 만들어서 갑상샘을 많이 자극할 거고 그리고 티록신이 조금 더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목표치에 해당하는 50%에 도달했고 55% 정도까지 오버가 돼버렸어. 막 더더더더더더더 자극해서 55%까지 돼버렸어. 그지? 원했던 건 50이었는데. 그지? 그럼 또 이 결과값이 보고되겠지. 자, 55%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55%까지 나왔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 그만. 야, 이제 너 그만. 우리가 원했던 거 딱 50이었으니까 그만 나와도 되겠어.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 쪽에서
TRH를 적게 만들어서 뇌하수 전압을 적게 자극한 결과 TSH의 분비가 줄어들고 갑상샘이 적게 자극돼서 타이록신의 분비가 줄어든 결과 원했던 50에 도달하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가장 결과값이 상부에 보고돼서 전체적인 흐름이 조절되는 것, 그걸 음성 되먹임 조절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의 158쪽과 159쪽 내용까지는 완벽히 끝냈고요. 한상우가가. 넘겨보니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서 160쪽에 그죠? 음성 피드백, 음성 되먹임에서 나오죠. 자, 거기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그 원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호르몬 분비는 대부분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성 피드백에 의한 타이로신의 분비 조절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인데 갑상샘을 제거시켜버린 환자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예측되어 나오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 타이로신을 2주로 내가 주사해줬어. 그럼 어떠한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라고 유추하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르몬 쪽에서 가장 어려운 건 호르몬의 개념을 외우는 건 쉬워. 근데 전반적인 이런 피드백 조절의 형태에서 어떤 처치를 해줬을 때 우리가 이걸 유추해서 뭔가 답을 찾아야 돼.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만나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호르몬들 중에 up and down이 있는 거. 기량적으로 조절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량적으로 조절되는 것까지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외울 것 최대한 다 외우셔서 또 디테일하게 자율신경계와 함께 체온 조절과 혈당을 조절과 세계 농도 조절에 관련된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에 대한 설명까지 다 쭉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어줘. 어디 푸냐? 159쪽 풀어주고 쉬어줘. 너무 심각. 159쪽 풀어주고 쉬어줘. 호르몬들 중에서 이제 특정 호르몬들이 어떻게 해서 체온을 조절하게 하고 혈당량을 조절하게 하고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전반적인 것들은 좀 설명을 해봤고요. 자, 페이지 몇 쪽이냐? 그죠? 네, 161쪽입니다. 161쪽.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이제 방법, 방향, 이쪽 측면 세 가지. 체온 조절과 그죠? 혈당량 조절, 체액의 농도 조절 측면으로 갈 건데요. 일단 체온 조절이든 혈당량 조절이든 체액의 농도 조절이든 항상 상부, 가장 상부는 그걸 이제 야 지금 체온이 되게 추워 아니면 따뜻해 라고 해서 액션을 하게끔 해주는 모든 명령은 다 사인회입니다. 사인회의, 간회의, 시상하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체온 조절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열 발생량하고 열 발산량, 열 발생량하고 열 발산량 두 가지 측면으로 조절이 되겠죠. 열 발산량을 다른 말로 열 방출량이라고 합니다. 열 방출량. 키워드를 안 헷갈리게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저온 자극이 왔어요. 그죠? 바깥이 너무 춥대. 저온 자극을 누가 감지하는 거야? 당연히 사인회의 시상하부가. 그러면 추워요 라고 할 때 저온 자극이에요 라고 할 때 추우니까 그죠? 저온 자극 내부에서 열을 많이 만들고 그 열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열 발생량은 높이고 그죠? 열 발산량은 낮추고 발산이 문을 열어 제껴놓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틀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지? 보일러를 트는 게 열 발생인 거야. 그지? 그리고 보일러를 트는 동안에 문을 이제 꽁꽁 닫아놔야 되겠지. 난방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열 발산량, 다른 말로 열 방출량. 그죠? 방출량은 낮추고, 그죠? 발생량은 높이는 형태로 작동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사인회가 저렇게 저온 자극이 왔어요 라고 했을 때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와 함께 조절을 할 건데요. 예전에는요, 열 발생량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타이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어. 22 개정교육가 좀 바뀌면서 이제 타이록신은 모든 조직세포가 그 세포 모든 조직세포에서가 표적기관이라고 했었잖아. 타이록신은. 그러니까 항상 기본량으로 계속 분비되는 어느 정도 특정 호르몬이야. 그러다 보니까 추위 조절에 관련돼서 체온 조절에 관련돼서 갑자기 타이록신을 더 많이 분비시킨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다라고 하도록 개정교육과정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개성교육과정과 애정교육과정 또는 선생님들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자신의 생각들로 내신을 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요? 타이록신을 분비를 하게 되면 세포호흡이 촉진되니까 열이 발생되는 건 맞지? 그지? 근데 여러분 거기 책 가보니까 161쪽 아래 봐봐. 성인과 신생아의 체온 조절에서는 아래쪽 박스에 보니까 성인의 경우 타이록신의 분비량이 외부 온도에 따라 빠르게 변하지는 않고 거의 일정히 항상 기본량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온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타이록신 분비량 조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체온 조절을 하더라, 열 발생을 시키더라 라고 나와 있죠. 예전에는 거의 춥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성인이든 아이든 대부분 다 타이록신의 분비량을 촉진시켜서 열 발생량을 높인다라고 좀 배웠었다고 애정교육과정에서. 근데 지금은 타이록신은 별로 기본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왜 기본량은 항상 나와주고 있으니까 돼요. 그래서 그것 측면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온 자극이 왔을 때 예전 버전에서는 얘가 어디를 자극해? 예전 버전에서는 내하수의 전엽을 자극해. 그래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 될 거니까 내하수의 전엽에서. 근데 예전 버전의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간의 시상하부가 내하수의 전엽을 뭘 분비를 시켜서 TRH의 분비량을 높여서. 야 갑상샘아 너 호르몬 만들어라. 그럼 내하수의 전엽이 TSH의 분비를 높여서. 알겠습니다. 자 갑상선 자극시킬게요. 갑상선이 자극되니까 여기서 누가 나와? 타이록신이 나와. 그래서 타이록신이 나와서 물질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질대사가 촉진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됐다고.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서 나와서 저온 자극의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는 거였었다고. 됐죠? 근데 이게 생략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됐죠? 오케이? 이렇게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요거 말고 어떤 식으로? 자, 저온 자극이 오니까 우리 몸 말단에 교감신경 자극이 강화돼. 오케이? 교감신경의 자극을 강화시켜. 그래서 일단 열 발생은 기본량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하여 열 발산량을 낮출 거야 일단. 오케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열들이 항상 있으니 근데 그 열들을 지켜내야 되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으니 어떻게 교감신경 작용을 강화하는데 피부 말단 쪽에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야. 여러분 손발 차가워지잖아요. 추우면 손과 발이 되게 차가워지죠. 말단부로 혈액을 흐르는 혈액량을 이게 피부 쪽이야. 그러면 평상시에 이만큼의 혈액이 많이 흘렀었다라고 해봐. 그러면 이만큼의 흘렀던 혈액이 흘러가면 내 몸에 열이 많이 잊혀져 버린 거거든. 흘러가면서. 그지? 근데 말단부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교감신경을 강화시켜 수축을 시켜가지고 말단부로 혈액을 적게 흘러보내게 되면 내 혈액이 적게 흘러가니까 말단부로 그 열이 손실되진 않을 거 아니야.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 기본 원리고.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피부 말단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말단부로 혈류량을 줄이는 거고. 열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적어주세요. 잇모근을 수축시킵니다. 잇모근. 책에 안 나왔으니까 적어주세요. 잇모근을 수축시켜요.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시키면 자 여러분 책 161쪽에 보면 오른쪽 파란색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 피부 근처 혈관 수축, 열 방출량 감소 나와 있고 그 피부 근처 모세혈관 수축뿐만 아니라 잇모근을 수축시킵니다. 둘 다를. 잇모근은 털을 세우는 근육이야. 털을 세우는 근육.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 오케이? 이게 지금 털을 세우게끔 해주는 근육인데 얘가 수축이 되면 설립, 털목, 그치? 털이 바짝 씁니다. 이렇게 바짝 서서 그죠? 차가운 공기층과 내 피부가 바로 닿지 않도록 털 때문에 덜 닿는 거야. 오케이? 차가운 공기가 내 몸 피부와 바로 닿지 않도록 붕 뜨는 거지. 우리가 여러 겹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지? 분리된 효과를 갖는 것처럼. 됐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층으로부터 내 몸의 열을 지킬 수 있도록 잇모근을 수축시켜서 열 발산량을 낮춰주는 형태로 작동되더라. 더불어서 교감신경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몸 말단부에 연결되어 있는 그지?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흘러간 거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있다, 이 두 개는. 그죠? 교감신경과는 상관없이 골격근을 나도 모르게 떨리게끔 시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대중목욕탕 가서 할머니가 몸 다 닦아주고 야 몸 다 닦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옷 입어라고 해서 이제 큰 욕탕에서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갑자기 안에는 따끈따끈했는데 바깥이 춥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몸을 떨어본 적 있을 거야. 으드드드드 그지? 몸 떨림을 일으키게 되면 열이 발생돼요. 그죠? 그래서 추울 때 나도 모르게 몸을 떠는 행동이 생기죠. 골격근 떨림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골격근 떨림이니까 당연히 교감신경과 연결된 건 아니겠지. 그치? 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이니까 자율신경이 골격근에 연결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골격근 떨림을 강화시켜서 내 몸에서 열 발생량을 높이더라. 추울 때. 오케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뭐도 있었다. 호르몬의 분비량 증가도 있었지만 세포 촉진도 있었지만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얘가 생략될 수 있더라. 그치? 타이록신의 분비 촉진도 생략될 수 있다고. 이건 요것만 나올 수 있다고 해. 됐죠? 오케이. 추울 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더울 때면 반대겠죠. 더운 반대야. 그럼 더울 때, 자 더울 때는 당연히 열 발산량을 높이고, 그죠? 아 더워. 땀 분비를 촉진시켜야 되겠지? 동시에 열 발생량은 낮추고, 그죠? 고온자극. 너무 더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지? 그래서 자 생물학적으로 가장 바보 멍청이 같은 행동이 이열치열로 공부한다. 바깥이 덥거든. 그 더위를 내가 이기면서 무조건 더운데 더운 환경에서 어찌됐든 더운 환경에서 내가 버티면서 공부한다. 논리가 안 맞아요. 왜요? 우리 몸은 덥잖아요. 그러면 열을 안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열 발생량을 낮추거든요. 그럼 열 발생량을 낮추는 행동 중에 가장 기본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요. 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는다거나 뭔가를 소화시킨다라고 한다라고 할 때 그때도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열이 생기잖아. 내부에서 열이 생기잖아. 조금만 움직여도. 그지? 그래서 실제 너무 더우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바닥에 누워만 있고 싶은 거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는 그지? 두뇌를 쓰는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이열치열로 공부한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더라.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24도씩 딱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쾌적하게 공부하는 게 맞더라. 그쵸? 자, 아무튼 열 발생량을 어쨌든 너무 더우니까 열 발생량을 낮춰야 돼. 그러니 조금 물질 대사율이 좀 더디게 일어날 거야. 근데 항상 기본적인 물질 대사는 늘 일어나고 있으니 티로신 분비 조절이 감소되는 건 아닐 거다. 추울 때와 마찬가지로. 이 호르몬, 타이록신 분비 조절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그지? 더울 때는 오히려 열 발산량을 높여서, 어떻게?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 더울 때, 고온자극일 때니까, 열 발산을 높여줘야 되니, 추울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엄청 수축시켜서 말단부로 혈액을 적게 흘러보내게끔 했었는데, 그러면 교감과 부교감이 정반대되게 기량적 조절하니까 더울 때는 그럼 부교감이겠구나 라고 생각들 한다고. 땡이야. 오케이? 절대 아니야. 오케이? 더운 고온 자극에선 부교감 작용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교감신경의 완화야. 교감신경 작용이 덜 작동되는 거야. 오케이? 거기 책에 나와있네. 교감신경의 작용 완화라고. 함정으로 많이 나와. 부교감신경 작용이 촉진되는 게 아니야. 더울 때. 돼요? 기량작용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왜 기량이 해야지. 그건 네가 생각한 거고. 기량이 아니야. 기량이. 그치? 그냥 말단부를 더 많이 수축시킬 것이냐, 수축을 시키지 않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게 할 거냐. 이거야. 부교감이 작동한다고 해서 모세혈관이 훨씬 더 많이 이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수축의 역할이 교감이고, 교감이 덜 작동하게 되면 그러면 피부 말단의 모세혈관이 이완되는 거야. 피부 말단, 모세혈관 이완. 됐죠? 피부 말단의 모세혈관이 이완이 되고, 그래서 또 동시에 뭐도 잇모근도 이완시키고, 피부 말단 모세혈관이 이완되니까 혈류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이완이 된 상태에서는 피부가 있고 이렇게 평상시가 검은색처럼 흘러갔다면 훨씬 더 많이 혈액이 흘러가는 거야. 이만큼이나 피부 말단부로 이런 식으로. 너 혈색이 되게 좋아졌다 하는 것처럼. 그럼 말단부 쪽으로 혈액을 많이 흘러보내면서 내 몸의 내부에 있던 그 열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훨씬 더 많이 흘러보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땀 분비를 촉진시키고, 땀 분비 촉진시키고.
인모근을 이완했어. 그러면 이 털이 뉘우는 거야. 인모근이 이완되게 되면 털이 뉘어. 이렇게 이완되니까 털이 뉘어져. 인모근 이완. 털이 눕혀져서 내 몸 내부의 열이 바깥쪽으로 잘 발산될 수 있도록 되는 거야. 오케이? 털이 눕혀지는 거. 그래서 더울 때는 이렇게 작동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은 기본적으로 타이록신 분비가 있으니까 타이록신 분비 조절에 의해서 체온 조절이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런데 아래 신생아 봐봐. 신생아 같은 경우에 자 열을 발생시키게끔 하고 싶어. 근데 몸을 떠는 능력, 골격근 떨림이 너무 어릴 때이기 때문에 잘 발달하지 않아서 교감신경을 통한 부신 속진에서 에피네프린 분비가 돼서 몸떨림 없이 물질을 촉진시켜서 열을 발생시킬 수도 있대. 신생아는. 이것도 알아도 됐죠? 오케이. 그래서 체온 조절 측면에 대한 설명들 해드렸습니다. 넘겨봐. 자, 칠판 지우고 준비하는 사이에 162쪽 거기 위에 핵심 체크 있죠? 그것만 좀 해줘봐. 개념 확인 체크 문제 위에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 가로넣기 거기만 좀 해봐. 칠판 지우는 사이에. 볼게요. 그래서 162쪽 거기 핵심 체크 항상성 유지 원리 음성 피드백과 기량적으로 항상성 유지가 될 건데 타이로신의 분비 조절은 시상하부에서 그죠? TRH 분비에 의해서 뇌하초 전엽이 자극되고 갑상샘이 TSH에 의해서 자극되니까 갑상샘에서 타이록신 분비가 촉진되는 거고 혈액 속 타이로신 농도가 높아지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자극 방출 호르몬과 TSH가 각각 분비가 억제돼서 또 분비가 조절된다고. 이렇게 그죠?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중추 사인회의 시상 하부 그죠? 사인회가 예전에 간대더라. 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 분비 촉진시켜서 몸표면을 통한 열 방출량이 증가돼야 돼. 추우면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 자, 이 수축은 교감신경 작용에 강하야. 더울 때는 교감신경 작용 완하야. 부교감 아니야. 자, 열 방출량 감소했고 몸 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져 열 생산량, 열 발생량이 증가하더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163쪽 혈당량 조절 갈게요. 자, 혈당량 조절도 마찬가지. 이걸 조절하게끔 해주는 것도 당연히 사인회의 시상하부. 자, 식후와 운동 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식후는 그죠? 밥에 있던 열량이 많이 흡수가 됐을 때문에 고혈당 상태입니다. 그죠? 고혈당 상태라고 하는 시그널이 그지? 사인의 시상합에서 인지가 되면 그죠? 야, 너 지금 에너지원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 그럼 그 에너지원들을 흥청망청 다 쓰지 말고 그죠? 버리면 안 되니까 저장도 하게끔 하고 특정 양만큼만 우리 흘려보내게끔 하자라고 명령을 주겠죠. 그러면 아까 인슐린 호르몬 기억하실 겁니다. 그지? 이자 어떤 세포에서? 알파야 베타야? 인슐린 베타세포. 그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올 건데 근데 봐봐. 아까 타이록신은 TRH, TSH 각각 내부밀샘에서 분비되는 그 자극 방출 호르몬 또는 자극 호르몬의 호르몬의 스텝 바이 스텝 순서로 각각의 내부밀샘이 자극돼서 결론적으로 티록신이 나왔었잖아. 그지? 근데 인슐린은 인슐린 자극 호르몬 이런 게 뇌하수에 저절해서 만들어졌었어요? 없었죠. 인슐린 자극 호르몬 같은 거 따위는 없었어. 즉 사인회의 시상하부가 바로 어디 연결되어 있는 쇠자, 이자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이나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자에 여러 세포들 덩어리가 있을 때 특히 베타 세포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부교감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부교감 신경은 두 개 뉴런으로 되어 있었죠? 어떻게 생겼어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았어요? 길었어요? 부교감. 이 길었어요. 오케이? 두 개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상해 시상하부에서부터 부교감이 이렇게 이자까지 연결된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부교감이야. 이 스위치를 딱 켜게 되면 어디가 자극된다고? 베타세포가 자극된다고. 그래서 베타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인슐린이 합성된다고. 그럼 인슐린이 합성돼서 얘가 어디로 가서? 표적기관 간에 가서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던 많은 포도당들을 어디로 저장하게끔 해줘? 야, 너 아까워. 나중에 아주 통통한, 그지? 통통하게 많이 묵혀지거라 하고서 다당류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시켜준다. 오케이? 오케이? 자, 베타세포는 어디랑 연결됐다고? 부교감 신경과 연결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고혈당 시그널에 의해 혈당량이 낮아지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슐린이 작동하더라. 맞죠? 돼요? 반대로 이 주인애가 운동을 겁나 뒤지게 많이 하고 있어. 막 운동하고 있어. 에너지원이 되게 많이 필요해. 에너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상태에 저혈당 시그널이니까 그 상황에서는 야, 나 지금 에너지원 많이 필요하거든? 당연히 사인의 의시상하부가 명령을 주겠죠. 사인의 의시상하부가 알파세포를 자극할 거야. 근데 그 알파세포도 마찬가지 이자니까 이자 자극 호르몬 같은 것에 의해서 자극받는 게 아니거든.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져서 교감신경의 스위치에 의해서 알파세포가 자극되는 거야. 그래서 글루카곤이 나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교감신경은 주로 앞에 있는 뉴런이 작고 뒤가 길댔거든. 그럼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대부분 어디 있었어요? 새소리 어디 있었어요? 교감은 어디서 뻗어나왔어요? 연수나 숨골이나 중간내나 그런 것이었어요? 아니면 척수였어요? 느낌상 뭐인 것 같아? 전체인 것 같아? 후자인 것 같아? 후자.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서 뻗어나와. 명령을 주는 곳은 이자였었을 건데, 그지? 명령을 주는 곳은 각각 뭐 연수나 등등등 기타 중간내나 이런 곳이었었을 건데 하필 교감신경이 뻗어나와 있는 해부학적 위치가 싹 다 등뼈 안에 있는 이 척수의 속질에서 뻗어나온다라고 했었잖아. 싹 다 교감신경이. 그래서 기억하실 거 당연히 이자에 연결되어 있는 알파세포는 그지? 교감신경에 의한 자극으로 자극이 될 거야. 돼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게 된다고. 됐죠? 근데 실제 이 알파세포 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여기는 어디 연결돼 있다고? 척수에 연결돼 있다고. 요거까지 응용해서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고2 때 내용이 나온다고. 선생님 왜요? 아니 위치를 까보니까 해부학적으로 위치를 분석해서 해부를 해보니까 교감신경들은 다 대부분 표적기관까지 바로 뻗어 있긴 있는데 척수에서 뻗어서 나오더라고. 소장이든 그게 소장에 뻗어있는 교감이든 심장에 뻗어있는 교감이든 호흡기관에 뻗어있는 다 교감이든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더라고. 명령은 각각의 명령을 주는 숨구이나 중간내나 거기서 주지만. 됐죠? 오케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알파세포에 글루카곤이 나올 때도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알파세포가 자극되는데 기억해. 당연히 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교감신경이다 보니까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있더라는 거 기억하실 거. 자,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니까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어떻게? 글라이코젠의 분해가 촉진되어서 혈당량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형태. 글라이코젠의 분해를 촉진시켜서. 됐죠? 또 뭐 있어? 혈당량 높여주는 거. 우리 배웠던 것 중에. 글루카곤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 혈당량 높여주는 거야. 아까 식음을 전폐했을 때. 코티솔, 당질, 코르티코이드 걔도 있었고 또 부신의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도 있었잖아. 그치? 그럼 부신의 속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봐.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 이런 거 없었잖아.
그치? 부신 속질 자꾸로는 이런 거 없었어. 부신의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에피네프린은 누구의 친구라고? 글루카곤 친구라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어디 표적기관 간에 가서 글라이코젠의 분해를 촉진시켜서 혈당이 올라가게끔 해주는데 됐죠? 오케이? 그러는데 부신 속질도 야 갑자기 에피네프린이 쫙 나오진 않잖아. 누구의 명령을 받아? 사인애가 명령을 줘. 시상하부가 명령을 주는데 걔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 그래서 척수에 신경절 이전 유런이 척수의 속질에서 뻗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지니까 부신의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그래서 당연히 야 얘 나오게 해 라고 하는 명령은 혈당량 조절의 명령은 사인의 시상하부가 주지만 스위치 켜지는 그 스위치의 지점이 교감신경이 하필이면 척수에서 뻗어나와 있다 보니 이 얘의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더라.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 문제가 나와서 틀렸다. 아 그때 이주영 선생님이 이렇게 나온대던데 나왔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의 어떤 교감 부교감신경 위치와 믹스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자 부신의 겉질은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합시다. 그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높일 때 얘 나왔고 얘 나왔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끔 하고 싶어요. 당연히 사인의 시상하부가 야 너 지금 혈당량 낮대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았어. 그지? 그러면 사인의 시상하부가 어디를 자극해? 부신의 겉질을 자극할 거야. 그지? 부신 겉질 자극으로는 있겠지? 그러면 부신 겉질에서 이제 뭐가 나와? ACTH.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깐만 사인의 시상하부가 부신 겉질을 바로 자극하지도 않고요. 사인의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할 거야.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할 거야. 그지? 그럼 뇌하수체 전엽이 어디를 자극해? 부신의 겉질을 자극해. 그치? 누가 나와서? ACTH가 나와서. 이게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었으니까. 맞죠? 그럼 부신의 겉질에서 누가 나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합성돼. 그지? 그럼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이제 부신 겉질이니까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단백질이나 지질을. 야 주인네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포도당을 안 먹어주고 있어. 근데 난 지금 에너지용 포도당이 필요해. 그래서 야 네 단백질, 네 지질 빼가지고 내가 포도당을 바꿔서 혈당을 공급해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신의 겉질에서는 누가 나온다?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얘가 무엇을? 단백질이나 지질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높여주더라.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여 혈당량 높여주는 세 가지 호르몬의 기능까지 완료. 됐죠? 넘겨봐. 자, 제가 칠판을 지우고 정리를 한 사이에 자, 지금 우리 165쪽 하나 있어. 165쪽 하나 설명할 거고 이미 164쪽은 다 설명됐어. 164쪽에 1형 당뇨랑 아래쪽 봐봐. 1형 당뇨랑 2형 당뇨 있지. 자, 아래쪽 1형과 2형 당뇨. 1형은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 자체가 합성이 안 돼. 2형은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됐는데 표적기관 수용체가 이상이 있어서 그지? 간에서 인슐린을 쌩까는 거야. 인식을 못해. 인슐린 합성은 정상인데 그게 2형.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당뇨 환자들이 2형 당뇨들이래. 그지? 이자에 베타세포가 파괴된 건 아니지만 이해를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한 형태로, 그지? 표적기관이 인식을 하지 못한 형태로 돼버려서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대. 너무 많은 그 당들을 섭취를 해줘서 우리 몸에서 헷갈려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즘 제로당, 그지? 저당이나 아니면 제로 콜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먹긴 하는데 대체당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먹어주고 당을 잘 대사시켜주는 게, 없애줘주는 게 좋겠죠. 자, 165쪽 삼투압 조절 가볼게요. 삼투압 조절. 자, 삼투압 조절 중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삼투 현상을 좀 약했어. 삼투라고 하는 키워드가 생물학적으로 되게 약해서 삼투만 보면 쫄아. 그래서 어려워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자, 개념은 간단해요. 개념 진짜 간단하고요. 근데 관련된 호르몬들 그래프 분석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삼투압 조절도 체액의 농도 조절,
농도 조절, 다른 말로 삼투압 조절도 오케이. 자, 간내의 사인의 시상하부가 명령을 주겠죠. 근데 자, 체액의 농도가 낮을 때, 먼저 높을 때로 생각합시다. 체액의 삼투압이 높을 때. 선생님, 체액의 삼투압이 높다는 표현이 뭐예요? 삼투를 얘들아 농도로 바꿔서 생각하면 수월해. 농도. 여러분의 혈장 내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밥을 많이 먹었든 물을 많이 먹었든 짠 음식을 많이 먹었든 농도가 막 급변하면 안 돼. 이 농도는 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한데 그 삼투라고 하는 키워드를 농도로 바꿔서 생각하면 수월해. 내 몸의 농도가 너무 높다는 말이야. 짜다고 물이 부족하다고 짜다고 짜요 짜다고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어떻게든 재흡수를 시켜줘야죠. 안 내보내고 그쵸? 그래서 자 삼투압이 높다라는 걸 사인의 시상하부가 인지합니다. 그럼 사인의 시상하부가 누구를 자극하겠어요? 당연히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합니다.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누가 나오니까? 항인용 호르몬이 나오니까 ADH. 됐죠? 그 ADH의 합성이 많아지겠죠. ADH의 합성이 많아져서 됐죠? ADH의 합성이 많아져서 얘가 어디로 가? 콩팥에 가. 콩팥에 가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뻔한 물을 안돼 너 물 나가지 마 안돼 나 너 물 필요하단 말이야 하면서 물을 재흡수를 많이 시켜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콩팥을 통해 빠져나갈 뻔한 수분의 재흡수 콩팥으로 나갈 뻔한 수분의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줘.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변을 보는 거야? 다량이야 소량이야? 물이 소변 안에 없겠네. 나갈 뻔한 물을 우리 몸 쪽으로 우리 몸 쪽으로 재흡수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변을 보는 거야? 소량의 진한 소변을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량의 진한 소변을 보게 되는 거죠. 그쵸? 그걸 소량을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줌 생성량이 준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소량이니까 오줌의 양이 적은 거잖아. 오줌 생성량이 당연히 줄었겠죠. 소변을 많이 재흡수했으니까 오줌 생성량이 준 거고 진한 소변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소변을 다른 말로 오줌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아까 삼투라고 하는 키워드를 뭐로 바꿔서 생각하면 쉽겠어? 농도.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진한 소변이니까 오줌의 농도가 되게 진한 거지. 그치? 오줌의 농도가 되게 진한 결과물을 쌓은 거야. 오줌의 삼투압은 높다라고 설명해도 똑같죠. 그죠? 여러분이 보게 된 소변의 삼투압은 높더라. 됐죠? 이 오줌의 삼투압이 혈장 삼투압하고 달라. 돼요? 오케이? 얘랑 상관없어. 혈장 삼투압은 혈액이 흘러다니는 우리 몸의 혈장의 액체의 농도고 체액의 삼투압 다른 말로 혈장 삼투압. 그지? 혈장 삼투압인 거고 혈장 삼투압. 혈장의 삼투압이 높을 때 우리 몸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 그지? 그래서 나갈 뻔한 물을 막 돌려서 재흡수를 많이 했더니 우리는 어떤 소변을 봐? 되게 소량의 진한 소변을 봐. 진한 농도를 갖는 오줌의 삼투압이 높은 그지? 다량이 아니라 소량의 오줌을 보게 된다. 그죠? 왜? 우리 몸쪽으로 물을 많이 돌렸으니까. 됐죠?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 체액의 삼투압이 어쩔 때, 낮을 때, 그지? 우리 지금 엄청나게 싱겁게 워터멜론, 그지? 그 물이 많이 퍼진 과일 있지, 막 귤을 한 박스 다 까서 먹었어. 이렇게 체액의 삼투압이 너무 낮아진 상태야. 체액의 삼투압이 낮을 때, 그지? 너무 물을 많이 퍼진 걸 먹었어. 그럼 간내의 시상하부가 사인의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자극할 필요가 없죠. 그죠? 뇌하수체 후엽이 적게 자극되겠죠. 체액의 삼투압이 낮을 때나 싱거울 때. 그러니 자
내하체 후엽에서 ADH를 적게 분비시킬 거고, 그러니 수분 제흡수가 촉진될 필요가 없죠. 수분 제흡수를 안 해. 그지? 그럼 콩팥으로 물이 많이 포함되어 나가겠죠. 그럼 어떤 소변을 보겠어요? 다량의 묽은 소변을 보겠네. 그죠? 그럼 다량을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어? 다량을. 오줌의 생성량이 높아졌다. 맞나요? 그죠? 묽은 소변을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어? 오줌의 삼투압은 낮아졌다. 거기 소변 안에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이런 키워드로 설명하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됐나요? 자고 계신 분이 계시죠? 안 돼요. 자, 165쪽 아래 봐봐요. 탐구 자료 창에서 그래프 나오고 있어요. 혈장 삼투압이 X축 그리고 Y축이 혈액 속 농도에서 항이력 호르몬의 농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봐봐. X축이 원인이야. 원인 하니까 결과 이렇게 됐어 이거지. 여러분 몸에서 혈장의 삼투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고 있대. 되게 짜지고 있는 상태야. 짜져. 네. 평상시 기준 수치보다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삼투압이 너무 높으니까 안 돼! 내 몸 지금 삼투압 너무 높거든? ADH 분비하라 해. 그래서 물 많이 제흡하라 해. 그거죠. 야, 근데 혈장 삼투압이 또 높대. 더 높대. 안 돼! 내 몸 너무 짜거든? 물 많이 더 제흡하게 해줘. ADH를 더 많이 분비시켰겠지. 그지? 야, 짜대! 혈장 삼투압이 높대! 안 돼! 더 많은 ADH 나와줘. 더 많은 물을 제흡하게 해줘.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ADH의 분비를 높여서 물을 많이 제흡시킬 거 아니야. 그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쉬워요. 그리고 심화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저 ADH는 일정 정상 수치보다 혈압이 너무 낮았었을 때 많이 분비시켜줍니다. 자, 왜요? 자, 일정 정상적인 수치에 보다, 그지? 여기가 정상 수치야. 근데 혈압이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수치라면, 오케이? 혈액에 흐르는 혈액의 일정 압력이야. 혈액에서 눌러주는 일정 푸시해주는 압력 중에 하나가 혈압인데 혈액에 일정 액체가 흐르고 있어야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 근데 이제 저혈압 사람, 우리 보통 이제 병원 가잖아. 그러면 이제 뭔가 응급처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 혹시 기저질환이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조금 투여해야 할 약물이 좀 달라야 돼. 내가 만약 기본적으로 혈압이 되게 높다라고 한다면 ADH를 한 번에 막 분비시켜주면 안 돼. 조사해주면 안 돼.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내 혈압이 이 정도인데 혈압이 너무 낮잖아? 그러면 혈액에 액체가 적게 들어차서 혈액을 눌러주는 푸시하는 압력이 낮은 거거든. 그러면 모세혈관을 통해 콩팥을 통해 빠져나갈 뻔한 물이라도 좀 더 제흡수를 더 하게 되면 혈관 안에 액체, 물이 더 차게 되잖아. 그럼 혈압이 올라갈 수 있겠지. 그래서 혈압이 높았을 때는 거의 ADH가 작동 많이 분비되진 않고요. 우리는 ADH 분비량이야. ADH의 분비량. 네요? 근데 혈압이 너무 높았을 때는 ADH가 거의 분비되지 않지만 정상 수치보다 혈압이 너무 낮은 경우는 ADH의 분비를 늘려서 혈압을 높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돼요? 왜요? 낮았을 때 ADH를 더 많이 분비를 시켜줘서 콩팥을 통해 빠져나갈 뻔한 물이라도 더 제흡수를 하게 되면 혈관에 액체가 들어차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혈압 자체가 혈관 누르는 힘이니까. 자, 이거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이 그래프 하나만 적어줘. 이거 하나만. 자, 요 파란색으로 체크한 이거 하나만 여러분 거기 페이지 165쪽 오른쪽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만 적어줘. 혈압이야 여기가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되게 낮을 때 ADH 분비는 많이 분비될 수 있더라. 높았을 때는 거의 분비되진 않지만 이렇게. 그래서 혈압을 높여주는 효과도 어느 정도 갖고 있더라. 혈압을 높여주는 효과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계획표대로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화요일 날 오실 때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어디? 자네 지금 한가성 159쪽 당연히 다 풀어져 있어야 되고 개념 문제 159, 160이 다 풀어져 계시고 그 다음에 166 풀어져 있으셔야죠. 그 다음 167, 168, 169, 170과 170 네, 주말 끼어 있으니까 174쪽까지는 한번 풀어봅시다. 174쪽까지는. 몇 문제, 175쪽에 2번, 3번, 4번 같은 거는 제가 한 번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한 번에 좀 더 풀어줄 수 있도록 해볼 건데 그 사이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개념을 외우셔서 바로 좀 풀어두시면 이쪽은 자율신경계 부분하고 호르몬 부분은 점수 받치 되셨으면 좋겠어요. 흥분 전도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잃을 수 있거든요. 많이 요령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유형을 많이 만나봐야 돼서 신경 자극의 전도 부분에서 여기 이쪽은 그래도 중학교 때 좀 했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니까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서 외울 거 좀 단단히 외우시고 174쪽까지 풀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봅시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없어요? 퇴근합시다.